제2의 ABL 바이오 찾기. 이게 오늘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네. 어제 ABL 바이오가 네. 상한가 딱 들어가고 나서 네. 야 이거 리가켄 바이오의 초입쯤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네. 와 어제 16% 폭등. 전 이런 거 못 들어가요. 그렇죠. 네. 들어가기 쉽지 않죠. 네. 근데 뭐 여전히 더 갈 수 있다. 그런 전망이 라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많아가지고.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그 논리가 빈틈없고 치밀한 리포트를 하나 발견했어요. 저 그런 사람들 좋아하는데. 네, 그거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좀 빨개서 좀 보기가 안 좋은데, 네. 근데 보시면은 이제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ABL 바이오와 비슷한, 그러니까 ABL 바이오가 플랫폼 수출이잖아요. 네. 기술력 수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그 셀트리온처럼 약을 어떻게 만들어서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들어서 약을 실제로 미국에 팔아야지라는 생각을 했다면 그렇죠. 지금은 그게 좀 힘들다는 걸 인정하고 ABL 바이오처럼 기술 수출을 하고 있고 플랫폼 기술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데 그렇죠. 대부분 어제 25% 급등했던 퓨처캠, 7% 급등했던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뭐 차바이오텍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기업들이 다 ABL 바이오 따라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그 신약 개발하는 쪽이 아니라 그렇죠. 이제 어떤 플랫폼이나 어떤 디바이스 쪽으로. 예. 그리고 여기에 바이넥스랑 ST팜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CDMO, 그렇죠. CMO 같은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게 사실은 넓게 보니까 다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더라고요. 네. 기술 수출도. 그거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 키움증권의 자랑스러운 허예민 연구원께서 Decade of Out Licensing, 네. 라이센스 아웃의 시대가 왔다. 글로벌 바이오의 판도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리포트를 올려주셨는데, 제가 왜 굳이 이 표지를 올렸냐면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어젯밤에 읽으면서 했습니다. 셔틀이라서? 그쵸. 네. 네, 셔틀인데 왜 셔틀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가 치밀하더라고요. 자, 보시면 최근에 그 바이오 안에서도 네. 서브 섹터로 좀 나뉘더라고요. 대형사의 수익률은 한 35%. 예를 들면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근데 대형 제약사 SK바이오팜, 유한, 한미는 안 좋아요. 네. 실제로 만드는 회사. 그렇죠. 어렵죠 이거는. 근데 바이오텍 원, 리가캠, 알테오젠, ABL 어제 급등했던 그런 종목들 그쵸, 예. 보시면 170%입니다. 바이오텍 2, 올릭스 한창 얘기했던, 네. 그리고 보로노이, 펩트론, 지아 이노베이션, D&D 파마, 그다음에 삼천당작 이런 기업들은 161%. 왜 이렇게 바이오텍들이 좋아지고 있느냐? 이거는 그리고 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라 거의 연간이거든요. 이러면 뭔가 구조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찾아봤는데 그게 관세와 리쇼어링에서 오는 거래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관세와 리쇼어링을 하려는 게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는 거고, 네. 의약품 부문에서도 무역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래서 그 의약품 관세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리쇼어링을 생각하면 바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에 공장을 짓고, 그리고 우시바이오가 담당하고 있던 CDMO 물량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져가면 미중 무역 전쟁에서도 리쇼어링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왔는데, 네. 따지고 보면 네. 단기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냉정하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 당장 공장에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맞네. 공장이 띡 하고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트럼프 정부의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가장 큰 실책이 저는 그건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지나가면 실책이 아니었던 게 될 수도 있지만 당장 공장이 지어져서 아이폰을 당장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네. 근데 미국이 그렇게 관세를 때려버리면 공장이 있지도 않고 옮길 수도 없는 미국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을까? 했긴 했는데 네. 이 정도까지로 뇌절할 거라고 생각은 못한 거죠. 애플 입장에서도, 네. 테슬라 입장에서도 네. 공장 다 밖에 꺼내놨는데 104%까지 뇌절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다가 그거를 다 방금 당장 옮길 수도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트럼프 정부는 여전히 아니 애플 미국에서 생산하면 되잖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제 의견이 아니라 CNBC 그냥 보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실책 중에 하나로 지금 지적받는 게 아닐까 싶고. 어떻게 조립을 해요, 애플 그거를? 그니까요. 미국에서. 그래서 지금 허예민 연구원도 그 부분에 딱
포커스를 맞춰서 당장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엄청난 수혜주가 될 수는 없다. 그 영향이 크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 미국 제약사들이 지금 이 상황을 관세도 매겨지고 이렇게 리쇼어링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제약사의 로비 활동과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로비는 정부에도 로비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력을 활용해서 빅파마가 이런 기술 수입을 통해서 비용을 줄여나가는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도식화하면은 관세가 부과되고 리쇼어링이 가속화돼서 생산 원가가 불가피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고 약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R&D 투자, 뭐 제약사 로비 이런 것들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그래서 빅파마들 R&D 투자의 위축이라고 돼 있는데 빅파마들은 사실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돈이 엄청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비용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술력들을 지금 확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공장을 짓고 그런 것들보다도 더 현실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 수출이 좀 더 활성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M&A도 지금 많이 적었대요. 네. 그러니까 당장 그 빅파마가 이런 바이오텍들을 인수하는 것보다 기술 이전을 확실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예, 이게 구조적인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대한민국 그 바이오텍들이 이제 진출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해졌고 M&A보다 기술 수출하는 게 더 수월하니까. 그런데다가 심지어 이제 중국의 기술 이전 건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상황들을 예측한 건지 예견한 건지는 몰라도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빠르게 기술 수입, 수출 이런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중국 시장도 그러면은 좀 달아오르지 않겠습니까? 네. 중국의 빅파마들도 그러면은 한국의 기술력이 여기서도 원하고 저기서도 원할 수 있으니까 사실 가격도 올라갈 수 있고 좀 더 빠르게 이제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기술 이전에 대해서는 미국이 제재를 못 하는 건가요? 글쎄요. 그거까지 제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미국이 제재한다고 엔비디아가 중국에다가 반도체 칩 안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네. 그렇네요. 예. 어떻게든 다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재라는 것 자체가 저는 크게 신뢰를 안 해요.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어쨌든 시장의 어떤 경쟁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한번 기술 수출을 받았던 그 기업들이 순식간에 시가총액이 3, 4조 원대로 뛰었거든요. 네. 그러면 ABL 바이오도 3, 4조 원대 갈 수 있고 이 한 번에 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라는 빅파마를 뚫었으니까 그렇죠. 이외에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의 네.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알테오젠, 유한양행, GI 이노베이션, 리가켄바이오, 한미약품 이런 것들은 근데 시가총액이 좀 커요. 덩어리가 좀 큰데 그 밑에 ABL 바이오, 브릿지 바이오, 펩트론도 여전히 2조 원에 불과하더라고요. 펩트론이 사실 기술 수출을 증거를 몇 번이나 찍어냈는데 네. 펩트론은 아직 밝히지 않았거든요. 네. 이게 비만 치료제 플랫폼이다 보니까 일라이릴리인지 노보노디스크인지 밝히진 않았는데 맞아요. 일라이릴리라고 얘기하는 그 확률이 높아요. 가능성이 높아서 만약에 일라이릴리라고 확정이 된다면 지금 2조 원대 시가총액은 여전히 싸다. 싸죠. 라는 관점인 거고 이외에 ST큐브, 에이비온, 인벤티지랩, DXM, VX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1상이 종료됐고 2상 단계에서 넘어가는 기업들도 있는데 그 기업들은 뭐 유한양행, 지아이노베이션, 한미약품, 브릿지바이오 등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 수출 레벨업이 기대되는 주요 바이오텍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봤을 때 지금 시가총액이 너무 저렴하다라고 하는 기업들을 쭉 이렇게 리스팅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올릭스 그렇게 올랐는데 여전히 시가총액이 레벨업이 더 필요하다. 탈모 치료제까지 있으니까 펩트론, 지아이노베이션, 브릿지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ABL 바이오 그리고 또 뭐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그런 리포트였습니다. 더보기란에 허혜민 연구원 리포트도 같이 들어가면 같이 좋겠네요. 들어가면 좋겠네요. 네. 네. 그래서 관심 종목은 결론적으로 유한양행, 한미약품, ABL 바이오, GI 이노베이션 이렇게 네.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리포트 한번 쭉 보시고 마음에 드는 종목, 마음에 드는 기술, 요거 수출 되겠는데 싶은 기업들 한번 리스팅을 해보시면 ABL 바이오가 앞으로 가는 과정에서 같이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어려운 주식시장에서 잘 살아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투하십시오. 예. 50분이 됐네요. 그럼 저희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내일 아침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